성함은? 이창민입니다. 직업은? 대학 교수고요. 경제학자이자 동시에 일본 지역 전문가입니다. 일본은 어떤 나라입니까? 매뉴얼의 나라입니다. 정해진 매뉴얼 이외의 것을 생각하기가 어렵죠. 전쟁이란? 가장 폭력적인 방법으로 욕망을 해결하는 법? 전쟁과 비즈니스의 공통점은? 돌발 변수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고요. 또 조직의 운용 능력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1939년) 일본군과 소련군 사이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소련은 이미 근대화된 군대로 탈바꿈되어 있었죠. 앞에서 탱크랑 전차가 밀고 오는데 일본 육군의 전투 방식의 사실상의 표준이 총검 백병전이 된 거죠. 칼을 띄우고 돌격! 앞으로 나가라! 앞으로 안 가면 총살을 당할 것이고, 앞으로 가면 탱크에 깔려 죽을 것이고, 군대화된 적군 앞에서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군은 이 전근대적인 총검 백병전이라는 방식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흔히들 일본 사람들은 태평양 전쟁사를 통해 조직론을 배운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책이 이 실패의 본질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1984년에 출간됐으니까 벌써 35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100세가 넘게 출간이 됐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거나 조직론 전공하는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바이블로 통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대 일본 경제 시스템의 원료를 우리가 1940년대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1940년대 전쟁이라는 이벤트를 치르면서 현대 일본 경제 시스템 자체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1990년대 이후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일본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불확실성이 더 증가하게 됐죠. 이미 전 시기에 우리가 태평양 전쟁기에 실패의 원인이라고 꼽았던 바로 그 원인과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실패의 본질은 바로 그 태평양 전쟁의 실패의 본질이 조직의 결함에 있었다라는 뜻이고요. 이 책의 첫 장은 노무난 전투로 시작합니다. 이 노몬한이라는 지명이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소련, 외몽골, 노몬한은 이 삼국의 경계가 맞닿는 이 정도에 있었던 지역 이름입니다. 이 노몬한 전투를 이해하려면 관동군과 만주국 간의 관계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관동군은 만주 사변을 계기로 만주국이라는 괴뢰 정권이죠. 이 꼭두각시 정권을 수립하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부위를 옹립해서 만주국의 내정에 간섭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외몽골군하고 만주국군하고 유혈 충돌이 생긴 거죠. 이걸 지켜보던 소련군과 일본군이 각각의 이제 보호국이니까 만주국은 일본의 보호국이고 외몽골은 소련의 보호국이었기 때문에 지켜보다 참전한 겁니다. 이건 마치 애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집에 있는 부모님이 나온 거예요. 전투는 주로 이 하라강 근처에서 일어났는데요. 당시 일본군의 기지는 이 한하강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진 하이라올이라는 곳에 기지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소련군 기지는 이 하라강에서 한 700km 정도 떨어진 보르자라고 하는 지역에 기지가 있었죠. 당시 일본군은 이 한하강 근처에 소련군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뭐 수비대 몇 명 정도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조금만 더 가면 고비 사막이거든요. 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700km나 되는 거리를 대병력을 이동시킨다? 당시의 일본군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반면 소련군은 그동안 일본군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보고 있었습니다. 이 하라강 근처에 한 120km 정도 떨어진 곳에 미리미리 이 보르자에서 탐사까지 병력, 무기, 군수물자를 다 이동을 시켜놨습니다.
한 10년 전쯤 된 영화 같은데요. 그 강재규 감독의 영화 마이웨이를 보시면 이 주인공이 장동건 씨죠. 이 노문한 전투 씬이 등장하는데요. 이 전쟁은 종종 화염병과 삽을 든 일본군이 소련군의 전차를 향해서 달려들었다라는 식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 일본군은 1904년에서 5년 사이에 있었던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크게 격파하죠. 그 성공의 경험이 계속해서 일본군 뇌리에 있었습니다. 뭐 러시아나 소련이나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35년 전 러시아와 지금의 소련군은 완전히 다른 군대였습니다. 이 소련군은 근대화된 군대였고요. 병력, 화력, 군수물자로 일본군을 압도했습니다. 당시 일본군의 전투 방식은 총검백병전이었습니다. 총검백병전이 뭐냐면 이 소총이 있잖아요. 그 앞에 착검을 해서 돌격 앞으로 이러면 달려나가는 방식입니다. 이 병사들이 머리에 투혼 이렇게 쓰여진 것을 이렇게 머리에 메고 노스게끼 마이 스스메 이러면 돌격 앞으로 나가라 그러면 그냥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겁이 나겠죠.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든지 할 거니까 앞으로 가나 그냥 있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거. 화염병 들고 탱크에 돌진하는 겁니다. 뭐 덴노헤이카 반자 이러면서 이제 산화하는 거죠. 싸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다른 작전 같은 건 딱히 없었나요 여기서? 이거는 무조건 진격밖에 없었습니다. 18,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전사자를 발생시키면서 일본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선부대 연대장급 장교들, 지휘관들도 거의 다 사망을 했고요. 일부 살아남은 지휘관들은 혼자서 기지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비난에 시달리면서 자결할 것을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군이 이 전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근대적인 총검백병전이라는 방식이 근대화된 적군 앞에서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소련보다 더 많은 병력, 화력, 군수물자를 동원한 미군과의 전투에서도 총검백병전은 기본적인 전투 방식이 됩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일본군은 이 전근대적인 총검백병전이라는 방식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사무라이 정신. 훈련을 그걸로 줄곧 받았어요. 네네. 바로 매몰 비용 때문입니다. 매몰 비용, 썬크 코스트. 제도, 조직, 전술 이 모든 걸 뜯어고치기에는 매몰 비용이 너무 컸던 겁니다. 일본은 1894년에서 95년에 있었던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뒀고 그 이후에 러일전쟁, 또 그 이후에 중국 군벌들하고 싸우면서 40년 동안 크고 작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면서 이 일본 육군의 전투 방식의 사실상의 표준이 총검백병전이 된 거죠. 일본군은 이 40년 동안 수많은 제도적, 조직적 투자를 이 총검백병전이라는 전술에 해왔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관계특수한 투자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좀 어렵죠. 관계특수한 투자. 그런데 이 관계특수한 투자가 사실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신모델, 신차 모델을 이번에 출시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특수한 부품을 하청업체에 발주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청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 특수한 부품은 굉장히 관계특수한 투자죠. 왜냐하면 이 부품은 현대기아 자동차의 신모델에서밖에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딴 데는 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특수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일본의 그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지금 딱 1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반도체 산업 준 전문가가 다 되셨어요. 그중에서 이제 불화수소라는 게 있었죠. 순도 99.9%도 아니고 99.99도 아니고 99.999%. 불화수소도 굉장히 관계특수한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의 불순물 제거 이외에는 딱히 용도가 없어요. 이거 뭐 세정제로 쓸 수도 없고 큰일 납니다. 세정제로 쓰면 독극물이라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제조 기업들이 이 99.999% 불화수소를 사주지 않으면 사실은 판로가 거의 없습니다. 관계특수한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육군은 총검 백병전이라는 전투 방식에 40년 동안 관계 특수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일본군은 기존의 전쟁 방식을 훈련하고 연마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전쟁의 달인을 양성했다고 하면 미군이 중전차 중심으로 전투를 치른 반면에 일본은 총검 백병전에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경전차를 개발했고요. 미국이 M1 소총을 사용할 때 일본군은 총검 백병전에 적합한 수동 연발 소총을 사용했습니다. 각 부대의 평가 방식도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누가 가장 총검 백병전을 열심히 했나로 부대를 평가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조직, 전술, 제도, 시스템, 평가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총검 백병전을 잘할 수 있는 병사를 키우는데 집중되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이 길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은 그때 당시에는 좀 다른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전쟁을 안 했어야죠. 당시 정근대적인 전투 방식으로 전쟁을 하겠다고 결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결심이죠. 이 많은 기업들이 매몰 비용을 생각하느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혁신의 기회를 놓칩니다. 매몰 비용에 매몰된 기업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매몰 비용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음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매몰 비용에 매몰되지 마라. Got a great car, yeah, what's wrong with it today? I used to have one too, baby, come and have a look. I really love your hairdo, yeah. I'm glad you like mine too, so we're looking pretty cool. I get you.